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침 일찍장을 보러 나가셨고 집에는 저와 3살 차이 나는 남동생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형제는 참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일로도 싸웠습니다. 리모컨을 누가 먼저 잡느냐, 라면을 누가 더 많이 먹느냐, 엄마가 누구 편을 들어줬느냐. 지금 생각하면 웃길 일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진지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동생은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조용하던 집에서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생이 얼굴을 찌푸린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 왜? 와이파이 끊지 마.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끊었는데? 지금 게임 튕겼잖아. 그래서? 형이 끊었잖아. 그 말투가 이상하게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야, 내가 왜 끊어? 맨날 그러잖아. 야, 나 건들지 마라. 동생은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형이 한 거 다 알아.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분위기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날이 그렇게 기억에 남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동생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서서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왜? 게임 거의 이기고 있었는데 저는 신경 쓰지 않는 척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형이 끄는 거 맞지?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도 슬슬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야, 그냥 방 들어가서 해. 형이 또 끊을 거잖아. 안 끊어. 맨날 그러면서 끊잖아. 그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점점 화가 났습니다. 리모컨을 탁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야, 조용히 좀 해. 왜? TV 보잖아. 내가 말도 못해? 그 말투가 딱 싸우자는 말투였습니다. 저도 결국 말했습니다. 지금 싸우자는 거냐? 동생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싸우자고 한 적 없는데? 그 표정이 정말 얄미웠습니다. 그때부터 서로 말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 맨날 이래. 뭐가? 자기가 형이라고 다 이기는 줄 알아. 저는 순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야, 지금 뭐라 했어? 틀린 말 했어? 너 말 조심해. 동생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왜 때리게? 그 말이 순간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야, 너 진짜 맞는다. 때려봐. 그렇게 말하면서 동생은 일부러 제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때려보라고. 순간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야, 진짜 그만해라. 싫은데? 동생은 계속 도발했습니다. 형이 뭐 할 건데? 그 순간 저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동생 어깨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제가 밀자 동생도 바로 저를 밀었습니다. 야, 밀지 마. 형이 먼저 했잖아. 너 지금 선 넘는다. 형이 먼저 넘었거든. 서로 한 발짝씩 다가가다가 결국 몸이 부딪혔습니다. 야, 나. 형이 나. 동생이 제 팔을 잡았고 저도 동생 옷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초등학생처럼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놔라. 형이 먼저 나. 둘 다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 먼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로 균형을 잃고 거실 바닥으로 같이 넘어졌습니다. 악! 동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순간 놀라서 손을 뗐습니다. 왜 그래? 동생은 바닥에 앉은 채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연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 또 엄살 부리지 마. 그런데 동생은 계속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파. 어디가? 팔. 괜찮잖아. 동생 얼굴을 보니까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때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야, 진짜 아파? 동생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저도 당황했습니다. 야, 움직여봐.
동생이 팔을 조금 움직이려다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파. 그때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크게 다치게 한 건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모님은 집에 없었고 집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동생은 바닥에 앉은 채 팔을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왜? 나 진짜 아픈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단순한 형제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하루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바닥에 앉은 채 계속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아파? 동생은 얼굴을 찡그린 채 말했습니다. 응, 조금. 조금이라는 말이었지만 표정은 전혀 조금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여봐. 동생이 천천히 팔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팔을 조금 들자마자 다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형, 잠깐. 그 모습이 괜히 불안했습니다. 야, 설마 부러진 건 아니겠지?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장 보러 나가셨고 언제 들어올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와서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될까? 너 또 동생 때렸어? 형이 돼서 왜 그래? 그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야, 일단 소파에 앉아. 동생은 천천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아까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야, 괜찮아. 그냥 살짝 삔 거겠지.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팔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많이 아파? 동생은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조금. 저는 일부러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그 정도로 병원 갈 거 아니다. 사실 제가 더 겁이 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무조건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동생은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왜? 엄마한테 말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왜? 동생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또 걱정할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동생은 평소에 엄마한테 바로 일러 바치는 편이었습니다. 조금만 싸워도 엄마, 형이 나 때렸어. 이러던 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 진짜 말 안 할 거야?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왜? 동생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들어 보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에 엄마가 자주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빠 회사 일이 안 좋아져서 엄마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동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또 울 것 같아. 그 말이 괜히 가슴에 걸렸습니다. 동생은 계속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TV를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만 계속 돌았습니다. 내가 괜히 밀었나? 그냥 참을걸. 그런데 이상하게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부터 했습니다.
야, 얼음 찜질할래? 동생이 말했습니다. 응. 저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가져왔습니다. 동생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대. 동생은 조용히 팔에 대었습니다. 거실에는 갑자기 조용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싸우던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괜히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게임 뭐였냐? 동생이 말했습니다. 배틀로얄. 이기고 있었어? 동생은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거의.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더 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못했습니다. 잠깐 시간이 지나자 동생의 얼굴이 점점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야, 아직도 아파?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순간 갑자기 겁이 확 올라왔습니다. 병원 갈까? 동생은 바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니, 그래도. 그때였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줄 알았습니다. 야, 왜 그래?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말했습니다. 형, 왜? 나 아픈 것도 아픈데. 동생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형이 나 밀어서 더 속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이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그 순간 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도 결국 동생 앞에서 처음으로 울어버렸습니다. 동생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동생은 계속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형이 나 밀어서 더 속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목이 꽉 막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동생이 울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울던 애라 또 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이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야, 내가 왜 너를 싫어해? 동생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맨날 나한테 화내잖아. 그 순간 제가 했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동생이 장난치면 귀찮다고 밀어내고, 말 걸면 좀 조용히 해라고 하고, 같이 놀자고 하면 나 바쁘다고 했던 것들. 갑자기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저도 동생 앞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야. 동생이 눈물을 닦으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목이 계속 떨렸습니다. 동생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짜? 응. 진짜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내가 괜히 화냈다. 동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왜? 나도 계속 형 놀렸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원래 맨날 놀리잖아. 동생도 조금 웃었습니다. 그 순간 조금 전까지 싸우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야, 아직 많이 아파? 동생은 고개를 조금 끄덕였습니다. 응.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야, 우리 병원 가자. 동생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들키잖아. 그래도 가야 될 것 같다. 엄마 혼날 텐데.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팔이 다친 거라면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 가자. 동생은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렇게 저희 형제는 싸우고 나서 처음으로 둘이 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동생은 오른팔을 계속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물었습니다. 많이 아파? 조금. 걸을 수 있지? 응. 병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 10분이 그날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저는 계속 동생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혹시 더 아픈 건 아닌지 괜히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동생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 왜? 엄마한테 진짜 말 안 할 거지?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 가서 보자. 동생은 조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형이긴 형이구나. 병원에 도착하자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동생은 계속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잠시 후 이름이 불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동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팔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쳤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 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넘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팔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동생이 다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걸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에 올라가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갑자기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동생도 조금 안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육이 살짝 놀란 것 같아요. 며칠 쉬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팔 많이 쓰지 말고요. 찜질 잘하세요. 동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료실을 나오자 저는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다행이다. 동생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그 순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뼈라도 부러졌다면 저는 아마 평생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다시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병원 올 때보다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 동생은 팔을 조금 움직여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까보단 괜찮아. 다행이네. 잠시 조용히 걷다가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왜? 아까 병원비 내가 나중에 줄게.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야, 됐다. 그래도 내가 낼게. 동생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형, 오늘 좀 이상하다. 뭐가? 평소 같으면 엄청 뭐라 했을 텐데. 저는 잠깐 웃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미안해서.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작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아직 안 왔네. 동생도 말했습니다. 그러게. 거실에 들어오자 아까 싸웠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흐트러진 쿠션, 넘어져 있던 리모컨.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서로 소리 지르며 싸웠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왜?
우리 아까 여기서 싸웠지.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동생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웃기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아끼는 그렇게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우스워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녀왔다.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순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괜히 긴장이 됐습니다. 엄마는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너희 뭐하고 있었어? 저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냥 있었지. 엄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너 팔 왜 그렇게 잡고 있어? 그 질문에 순간 공기가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 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조금 삐었어. 엄마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 어떻게? 동생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넘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조금 찡했습니다. 동생은 끝까지 싸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동생 팔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병원 갔어? 저는 말했습니다. 네, 갔다 왔어요. 뼈는 괜찮대? 네, 괜찮대요. 엄마는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엄마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와 동생은 거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흐르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야. 동생이 말했습니다. 왜? 저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까 진짜 미안했다. 동생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형 아까 울었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야, 안 울었다. 울었거든. 안 울었다니까. 동생은 계속 웃었습니다. 형 울 때 진짜 웃겼어.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웃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형제끼리 그렇게 크게 싸우고 서로 울고 다시 웃고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형제는 아무리 싸워도 결국 서로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란 걸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집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동생은 팔에 보호대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계속 신경을 쓰셨습니다. 팔 괜찮아? 응. 아프면 바로 말해.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동생 팔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실 그 일이 싸움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걸 엄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끝까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미안했습니다. 며칠 후 동생 팔도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보호대도 풀었고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예전보다 말을 더 많이 걸기 시작했습니다. 형, 왜? 라면 먹을래? 갑자기? 나 끓일 건데. 예전 같으면 자기 것만 끓였을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 더 끓여. 동생은 말했습니다. 2개 끓일게. 그 순간 괜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동생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왜? 우리 어릴 때 기억나? 뭐? 놀이터에서 형이 나 업고 집까지 데려온 거.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났습니다. 동생이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던 날, 제가 업고 집까지 데려왔던 일이었습니다. 아, 그거. 동생이 말했습니다. 나 그때 진짜 고마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그런 걸 왜 지금 말해? 동생은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동생은 게임을 멈추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 왜? 나 사실 그날 무서웠어.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그날 싸운 날.
동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팔 아파서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형이 나 밀어서 더 무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생은 말했습니다. 형이 나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야, 내가 왜 너를 싫어해? 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형 울어서 알았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야, 그거 그만 얘기해. 동생은 계속 웃었습니다. 저는 잠깐 조용히 있다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야, 왜? 나도 무서웠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뭐가? 너 다칠까봐. 그날 병원에서 엑스레이 기다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심장이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형, 왜? 형이 그렇게 말하는 거 처음 듣는다.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나 원래 이런 말 잘 안 한다. 동생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다. 그날 이후 저희 형제는 다시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또 싸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또 리모컨 때문에 싸웠습니다. 야, 내가 먼저 보고 있었거든? 아니거든? 리모컨 놔. 싫은데.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또 싸워. 저희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휴, 형제는 왜 이렇게 싸우냐. 그 말을 듣고 저와 동생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싸우지만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싸우면 서로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달랐습니다. 싸워도 금방 다시 말했습니다. 야, 왜? 라면 먹을래? 그래. 그렇게 다시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왜? 우리 그날 싸운 거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지. 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그날 진짜 울었다. 나도 울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이 더 울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야, 그건 아니다. 동생은 계속 웃었습니다. 형 울 때 진짜 웃겼다니까. 저는 결국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정말 별거 아닌 싸움이었습니다. 와이파이 때문에 싸웠고, 리모컨 때문에 싸웠고, 서로 자존심 때문에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동생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동생도 제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싸움은 지금 생각하면 조금 고마운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형제는 평생 싸운다고. 맞는 말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수없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형제는 싸워도 결국 서로를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거실에서 싸우던 장면, 병원으로 걸어가던 길, 동생이 울던 모습,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동생 앞에서 울었던 순간, 그날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형제끼리 싸우다 결국 울어버린 날이었습니다.